안녕하세요. 어, 오늘 칭따오 등반 4일차이고요. 매일 아침 5시 정도에 일어나서 6시에 밥 먹고 6시 반에 원에 갔다가 오후에 한 3, 4시? 이렇게 내려오는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탑 해외 암벽반에서 유석재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등반을 하고 있고, 소만이 주변의 모든 것이 이제 자라는 시기? 여름이 시작하는 입하가 5월 5일이었다면 그 다음이 소만인데, 그때는 모든 것이 생동하고 자라지만 너무 작아서 변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름이 무성해지면 질수록 야생의 힘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6월 6일이 망종이잖아요. 그게 확실히 다르다는 거를 느껴요. 약간 여름에 산을 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산에 갔는데 이제 다음날에 똑같은 산을 가도 그 전날에 봤던 길이 안 보일 정도로 풀이나 나무가 자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번 이제 다른 하산길을 오기도 하고, 어, 어프로치를 하는데도, 여기가 맞나 싶을 만큼 좀 달라 보이기도 해. 그리고 오늘은 제가 사람과 산 등반기에 이제 기고했던 거이기도 한데, 이제 작년에 왔었던 루트를 오늘 다시 갔다 왔거든요. 망향이라는 루트고, 트레드 루트예요. 그래서 초반 1, 2, 3피치가 11A, 10D, 10C인데, 그 35m, 32m 뭐 이 정도 좀 되게 길고 크랙이 엄청 넓었어요. 근데 어쨌든 크랙 클라이밍이나 트레드가 뭔지 모르는 모모들을 위해서 잠깐 공유하자면, 이제 클라이밍을 할 때 바위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크랙은 말 그대로 바위 사이에 틈, 금이 간 것처럼 벌어져 있는 틈을 사용해서 올라가는 등반을 뜻하고, 아무래도 바위 틈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방식이나 올라가는 방식이 다른 홀드를 사용하는 클라이밍하고 좀 달라요. 그리고 트레드 클라이밍의 경우는 이런 루트를 올라갈 때 확보를 자기가 직접 보면서 간다. 그러니까 인공물로 설치되어 있는 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캠이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확보를 보면서 올라가는 방식을 뜻하고, 이제 멀티 피치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작년에는 1피치부터 너무 어렵고, 이제 크랙이 3개 라인이 이어져 있는 건데, 일단은 처음으로 넘어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 다음 크랙으로 넘어가는 것도 못해가지고 거기에 진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결심했어. 이게 누군가를 따라가고 클라이밍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할수록 더 잘하는 게, 물론 이제 많은 부분 그렇겠지만 실제로 배우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그때 여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왔을 때는 그래도 정규반에서 클라이밍을 배우고, 그 다음 바로 동계반을 가고, 3월, 4월, 5월 정말 열심히 주말마다 한등 선생님하고 동기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멀티를 나가고, 평일에도 임장을 2, 3일씩 계속 다녔어요. 그래서 거의 회사랑 개인 사생활 없이 등반만 했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등반 자체를 한 지 얼마 안 된 초보기 때문에 작년에 왔을 때는 그냥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바위 틈새에 끼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손이나 발이나 다리를 끼어도 더 깊게 들어가기만 하지 올라가질 못하고 비비적거리면서 계속
떨어지고 쓸리고 아프고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였는데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 때문에 뭔가 지체된다 이런 것 때문에 민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도 엄청 걱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선등을 서셨던 유석재 선생님이 픽스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쌤이 저의 홀드가 되어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선생님의 발하고 그 무릎하고, 그러니까 다리하고 어깨를 밟고 그 크록스를 올라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에도 계속 위기 상황들이 있었긴 한데, 그때 망향에서 첫 번째 제가 그 벽에 부딪힌 거예요. 아, 크랙이라는 거는 그냥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왜냐면 거기가 손이나 발,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수준이 아니고 오프위드나 치킨윙을 써야 하는, 그리고 발도 옆으로 끼워도 이게 발이 안 돼서 발하고 발을 이렇게 맞붙여야 하는, 그래서 토투힐 이런 식으로 복숭아뼈랑 발이랑 이렇게 두 개를 끼워야지 겨우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넓은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캠도 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생짜로 있는 그 거기에서 쉴 데도 없고 볼트도 없고, 아 진짜 힘들었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크랙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시 혼자서 등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배워야겠다. 힘을 길러야겠다. 그리고 이제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루트나 내가 가는 팀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나서 가야겠다. 내가 초보인 걸 알았지만 그 정도로 초보인지는 또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등강에 대한 어떤 대비가 없이 정말 그냥 맨몸으로 간 거였기 때문에 더 좀 곤란했었죠. 하여튼 그리고 1년이 지났어. 근데 저는 칭다오에 오면서, 물론 이제 올해 한 2월인가? 그때쯤에 선생님 홍보를 하셨고, 그때는 빙벽이랑 끄라비에서 뭐 클라이밍도 하고 나름대로, 그때도 이제 뭐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칭다오 갈 때쯤에는 뭐라도 또 달라져 있을 줄 알았어. 근데 3개월 동안 자연을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예요. 저는 산에 가는 걸 좋아하고 산에서 뭔가 얻는 힘도 엄청나고, 같이 가는 팀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런 것들이 와해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낙동강 오리알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주말에는 산에 갔던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실내 운동을 꾸준히 했나? 아니에요. 그리고 야외에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나?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일이라든지 개인사 같은 게 많이 겹쳐서 그런지 클라이밍을 잘 못했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좀 지나고 나니까, 내가 클라이밍 그만둘 이유는 없다. 내가 계속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칭따오 오는 게 저의 복귀인 거죠. 하여튼,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와서 너무 걱정을 했어요. 내가 또 민폐가 되진 않을까. 초보였지만 그때도 열심히 했던 초보랑 이렇게 진짜 왕초보인 거랑 또 다르지 않을까 하면서 걱정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형편이 좀 나아졌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어쨌든 내가 1년 동안 쌓아온 것이 어디 사라지지는 않는구나. 그래도 그때보다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올라가야 될지, 지금 내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 건지 어세스먼트가 가능한 거야. 내가 왜 지금 이런 상태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순서대로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생짜 힘으로라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뭔가 경험이라든지 옵션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 추락이나 쓸리는 거나 아픔에 대한 두려움과 뭐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달라진 거죠. 역치가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망향을 다시 가는데 같이 갔던 형이 아니 근데 너가 작년에 여기를 와봤는데 이 꼬라지의 루트인 걸 알면서도 다시 하고 싶다고 한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그게 너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뭐 장난으로는 전날에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희가 오늘 다들 무슨 등반을 했는지 다 팀이 다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그 등반 정보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다음날 등반 어디로 갈지 팀을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망향 다시 너무 가보고 싶다. 리벤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제 다들 그럼 망향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갔어. 근데 이제 형들이 너 이거 진짜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이거를 다시 오고 싶어 했다고? 하면서 근데 또 나름 너가 그래도 꼬물꼬물 잘 올라가더라. 이걸 어떻게 뭐 캠이나 뭐 이런 거 잡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그냥 대견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도 굉장히 새로웠고, 왜냐면 저는 이제 노멀 클라이밍 잘하는 사람들하고만 다니다 보니까 항상 제가 너무 부족한 존재, 너무 못하고, 왜 그것도 못해요, 혜진 씨? 약간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그걸로 예쁘게 봐주는 아니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과 팀을 한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형들이 정말 오랫동안 등반을 하셨던 형들이어가지고 그런 경험도 진짜 많고 일단은 좀 뭐랄까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 산을 즐기고 하여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지 않았던 성장 때문에 이걸 하는 게 맞아? 해도 안 되는데 굳이 계속 해야 될까? 여기다가 내가 계속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잃는 거 아닐까? 이제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 게 아닐까? 클라이밍 이렇게 못하는데 매번 클라이밍 짐 등록하고 구박받으면서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회사 근처에 클라이밍 배우러 한번 갔어요.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근데 대뜸 저한테 풀업을 해보래요. 근데 못했지. 그러니까 데드행을 해보래. 데드행을 1분 넘게 했거든요. 하고 뭐 이것저것 무슨 테스트를 해보더니 이제 뭐 한번 등반 해보시래요. 그래서 했는데 저한테 아니 이렇게 초보가 어떻게 뭐 동계반 이런 거를 들으세요? 지금 멀티를 이 정도 실력으로 가시는 거는 5km 달리기도 못하는데 마라톤 뛰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려다가 다친다면서 나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선생님 같은 직장인 분들은 팔다리가 따로 놀아서 이거를 하시기 전에 살부터 빼시고 팔굽혀펴기나 버피 같은 체력 훈련을 먼저 하시면서 운반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매일매일 갔어요. 클라이밍 하러. 근데 그렇게 매일 오시면 다친다. 근데 매일 갈 수 있었던 거는 매일 가도 그만큼 근육통이 엄청 생길 만큼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았었죠. 그러고 새로운 클라이밍 짐에 갔는데도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손정준 연구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전설적인 곳이기도 하고 정말 이제 등반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너무너무 멋있는 클라이머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를 나도 모르게 나는 초보다 라는 거에 갇혀서 나는 클라이머다 라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달리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내가 뛰었어.
근데 5시간 안에 겨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서브 4를 못했어요. 근데 그게 뭐 달리기 훈련하거나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초보 수준인 거예요. 여자한테는. 서브 4를 못했어? 약간 하면서 굉장히 그러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일단은 마라톤이라는 것 자체를 못해요. 42km를 안 쉬고 뛰는 것 자체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클라이밍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일단은 그 장비를 자기 돈 주고 사서 운동도 하고 1시간 걸어가서 10시간 넘게 클라이밍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그 짐을 다 지고 내려와서 1시간 하산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는 클라이밍을 어떻게든 이제 다들 하겠지만 그 시스템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팀원들한테 도움도 되고 서로 힘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첫날에 이제 저희가 리찌 산행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작년에 갔다 온 루트예요. 그날 조인했던 멤버 중에 중국인 현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볼더링을 2년 정도 했고 클라이밍 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멀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뭐 자일 묶는 거, 매듭법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 뭐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 같은 거를 다 처음부터 알려주면서 저희가 같이 간 거거든요. 리지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뒤에 있었는데 나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매듭을 봐줄 수 있고 시스템 봐줄 수 있고 뭔가 이제 행여나 빌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실수가 있어도 내가 스스로 뭐 자력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상황 판단과 예를 들면 등강이라도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다는 게 저한테 엄청난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아직 이 모든 거를 선등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나 경험은 없지만 한 팀원으로서 작년보다는 훨씬 내가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진짜 처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스스로를 너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한 발언이었다. 약간 그래서 소만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집 근처가 다 장미밭인 거예요. 우리 집 근처의 모든 울타리가 다 장미였어. 그래서 입하 이후부터 살살 보이기 시작하더니 완전 장미로 가득했거든요. 한 달 넘게. 그리고 중랑구에 이제 장미 축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달리기 하다 보면 너무 사방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겨울에 이사 왔을 때는 너무 춥고 너무 을씨년스럽고 내가 할 줄 아는 거 가진 거 하나도 없고 이런 인간관계에 뭐 상처받은 거 배신감 느끼는 거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솔직히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3, 4, 5월에는 정말 심각했어요.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억가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근데 눈 떠보니까 세상이 다 장미밭인 거야. 겨울이어서 그냥 장미인 줄 몰랐을 뿐이지 항상 장미였던 거예요. 너무 새롭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장미는 항상 장미였다는 거. 꽃이 피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지. 근데 그 피어내는 시간까지 장미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만에 와서 느끼는 거는 trust the process? 그 과정을 믿어라. 그리고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목표나 뭐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안 될 일이 되지도 않고 될 일이 안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정말로 중요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한테 맞는 것이라면 그냥 알아서 잘 풀릴 것이다.
약간 그런 거를 진짜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미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장미를 피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은 장미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씨앗을 심는 그리고 씨앗을 발견하는 그런 북클럽이나 모험 시리즈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이 트러스트 프로세스라는 그게 요즘에 알게 된 가장 아름다운 만트라예요. 그래서 제가 입하 이후에 너무나 즐거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장미처럼 꽃피는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 하나하나를 모험 일지라는 형태로 인스타그램이랑 제 브런치에 글로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킹킴이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모험을 하고 다니나 그런 게 궁금하시다면 제 인스타그램하고 글로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칭따오에 다시 오기를 너무 잘했다. 왜냐면 저는 근데 그동안 운동도 못했고 내가 또 민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왔고 너무 즐거웠고 내일 이제 마지막 등반이 남았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설레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 밖에 나가면 막 바다가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이 산장 주인이 차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가 같이 사는 집이기도 하고 이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태어나고 이 집에서 키운 그 녹차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차를 마셔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햇 녹차랑 국화랑 홍차를 이제 블렌딩한 그런 차도 사가는데 이제 장미에서 웰컴티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모모들 만약 내가 하고 있는 모험들이 결과가 보이지 않고 이게 맞나? 어떠한 꽃도 보이지 않아. 결과물도 안 보여. 너무 답답하고 이제 버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하지만 과정은 즐겁다면 저는 trust the process 계속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다. 생각보다 내가 강하다는 거를. 많이 강해졌다는 거를. 그리고 앞으로 강해질 일만 남았다는 거를. 그럼 감사합니다. 再见.